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기업 총수들이 적극적인 국내 투자 계획 등을 밝히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도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동북댐 관광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AI와 에너지 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고 내년도 포부를 밝혔지만 관련 예산 증가율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최근 광주 자치구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북구에서 발행한 북구머니는 판매 6일 만에 완판되는 등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맹점을 확보한 게 비결로 꼽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정책이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역화폐를 판매하는 광주은행 앞에 북구머니 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한 발 늦게 북구머니를 사러 온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상생카드를 며칠 전에 해서 상생카드, 체크카드 해고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 썼으니까 왔는데 더 일찍 오지 나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지난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광주 북구 지역화폐인 북구머니가 판매 6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발행액이 100억이었지만 이른바 오픈런 행렬까지 이어질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8%라는 높은 할인율과 북구머니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거의 2만 곳에 가까워 북구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광주자치구 4곳 가운데 북구머니가 처음 완판됐고 동구에서 발행한 50억 원 규모의 동구랑페이도 완판됐습니다. 남구는 30억 규모 가운데 절반가량을, 광산구는 발행액의 10%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발행률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지역화폐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할인받아서 좋고 골목 상권에는 단비가 돼주는 지역화폐 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거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구민들하고 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효과 있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광주 북구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할인율과 규모로 지역화폐를 재발행할 계획이며 동구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역화폐 규모를 키워 연 2회 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죠.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밑도는 수준으로 예년보다 추위가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찬바람도 계속해서 강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는 확대됐고요. 오늘까지도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 예보도 나와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약한 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국내 투자 등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광주 전남에도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크게 줄면서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5년간 연구 개발 등에 450조 원을 투입하고 매년 6만 명을 고용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최대 규모의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는데 한국 생산 라인을 광주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렉트는 공기, 냉각 등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과 AI 데이터 센터용 장비 등을 개발하고 있어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삼성 SDS의 경우 AI 데이터 센터를 전남도에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또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짓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5년간 국내에 125조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그린 에너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라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을 중점 추진 중인 광주가 주목됩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위인 전남에도 기대가 실립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 해안권에 수전의 플랜트를 건설해서 미래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그린 수소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수소 AICT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SK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서남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WS와 영남권의 그다음에 오픈AI하고 서남권에 각각 진행 중입니다만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내 인공지능 사업이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이를 이뤄가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전남도의회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AI와 에너지 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며 내년도 포부를 밝혔지만 예산 증가율은 미미하고 정부의 협조 없이는 대부분 불가능한 사업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느닷없는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와 촛불 시위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졌던 2025년.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내란을 수습하는데 안간힘을 썼던 한 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전남은 오픈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 컴퓨팅 센터 유치,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LS그룹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 항만 조성, 투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뒷바라지 속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진행되면서 김영록 지사가 경천 동지라며 울먹이기도 했던 역대급 성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시정연설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고마움이 한껏 묻어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AI와 재생에너지를 주요 정책으로 천명하고 그 중심지로 전남을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남도의 첫 번째 주요 정책도 AI와 에너지 수도 전남 실현에 맞춰졌습니다. 인구 50만의 전남 AI 에너지 미래도시 프로젝트 추진과 오픈 AI와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과 함께 전남을 AI 혁신 전진기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암 광주 초고속도로와 영암 진도, 고흥 광주 등 전남 SOC 시대에 르네상스를 꽃피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전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세계가 전남을 주목하는 이 황금 같은 순간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황금 같은 순간을 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2%가량 증가한 12조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지만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전남도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이나 인재 육성, 인재 유인책 등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AI와 에너지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대부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데다 웅장한 사업 대비 1%대의 예산 증가율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5.18 왜곡 보도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이번엔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칼럼을 게재해 논란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광주경찰청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홍을 겪고 있던 5.18 부상자회가 신임 회장 선출을 두고 또다시 내부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부상자회는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극정 신임 회장을 선출했는데 일부 회원들이 정족수 미달로 치러진 총회는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상자회는 지난해 치러진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전임 회장이 재판을 받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수십억 원의 국비를 받아 추진 중인 동복댐 관광개발 사업이 논란입니다.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동복댐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 중 하나인 동복댐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 사업. 화순군은 지난 2022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영역 등을 통해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다음 해엔 공모 사업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143억 원 가운데 작년과 올해 사업비로 19억 원을 정부에 신청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순군은 동복댐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가 당연히 쉽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출했죠. 예산을 집행한 문체부는 화순군이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보고해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협의가 다 돼서 협의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국비 확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교부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더욱이 화순군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광주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 공개 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설계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국비 19억 원과 지방비 등 21억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최소한 광주시 상소사업본부와 사전 협의 내지는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앞뒤 순서가 뒤바뀐 행정에 지자체 간의 갈등만 생겨났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엔 결국 사업자만 배불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동복댐 관광 명소화 사업 완료 시점은 오는 2027년. 화순군은 광주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민간 소유지의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분야 의존도가 높아 취약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제조업 분석 결과를 보면 광주 제조업체 수는 5,500여 개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실질적 성과인 부가가치는 21조 원으로 수년째 정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등의 분야가 전체 제조업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경총은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제조업 성장이 약화하는 데다 자동차 산업이 견인하고 있어 시장 변화에 취약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올랐던 배추 가격이 절반가량 하락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월 둘째 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3,392원으로 지난달 6,844원보다 5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8월 둘째 주에는 7,023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본격적인 겨울 배추 생산과 함께 정부의 수급 관리 등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 인터파크에서 나도 모르게 수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카드 부정결제 사건,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범인이 잡힐 때까지 피해자가 결제액을 부담해야 한다던 카드사들이 최근 입장을 바꿔 선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이 카드사를 압박한 게 주요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노린터파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400건 넘게 카드 결제를 당했던 사건. 사건 초기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를 취합하지도 않고 관리 미제로 처리했고 카드사는 피해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웠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조차 개인에게 중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곤 카드사가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카드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피해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은행은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이랑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루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결제일은 다가오고. 결제를 이걸 또 일시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카드사들이 입장을 바꿔 소비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일단 피해 금액을 모두 선보상하고 피해 금액은 추후에 경찰 수사가 끝나면 가해자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추후 개인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카드사들이 이렇게 입장을 급작스레 바꾼 건 금융감독원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건수가 400여 건에 달하고 금감원의 법 해석이 부적절했다는 지난달 MBC 보도 이후 금감원이 카드사를 압박한 겁니다. 금감원에서 10월 중순쯤에 이런 정말 작은 거라도 일단 보상부터 해 라고 하셔가지고 그 해당 업체에서 그렇게 다수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사실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자님께서 뭐 보도를 해주신 이유로 그런 부분이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받은 카드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보상을 확정하고 개별 피해자에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공론화 이후에야 금감원이 뒤늦게 움직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앞두고 전라선 KTX 직선화 고속화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익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도권을 연결하는 방안인데요.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청주공항을 경유하는 식으로 충북의 지원까지 받겠다는 전략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전주문화방송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와 익산을 연결하는 전라선 KTX 구간. 활처럼 크게 휘어지면서 열차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구간 요란한 브레이크 밟는 소리에 속도계가 시간당 80km까지 떨어지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익산에서 여수까지 평균 속도가 새마을호나 다름없는 150km에 그쳐 고속철이 맞느냐는 불만이 속출합니다. 걸리는 시간도 좀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KTX를 탄다는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이 돼야. 상행선은 익산에서 호남선 KTX와 차량을 합치고 하행선은 차량을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10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도 크나큰 불만입니다. 선형을 잡아야지 선형을 안 잡으니까 그렇게 느려질 수밖에 없고 더워서 또 체인지하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텀이 길어요. 이 때문에 5년마다 세워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때마다 KTX 직선화 고속화 요구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화답해왔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수 지역구 조계원 의원이 전라선 KTX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한반도 KTX라는 이름의 전용선 신설을 요구합니다. 꾸불꾸불한 일반 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평균 속도 150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서울에서 용인과 청주공항을 거쳐 세종과 연결하고 익산을 배제한 전주, 남원, 여수 노선을 제한한 겁니다. 남서울과 경기 남부 이용객의 편의와 청주공항 활성화, 수건 사업인 전주에서 세종까지의 직선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상의해서 별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더 치밀하게 좀 정리해서 총리와 국토부 장관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민원을 넘어선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전라선 KTX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존 철로의 부분 개량을 통한 고속화 방안이 국가 계획에 포함됐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한번 미끄러지면서 지지부진해졌고 경제성과 명분을 갖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언제까지 값비싼 KTX 요금을 내면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화훼 농사도 가을 장마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생육과 품질 저하 우려가 큰데 껑충 뛴 전기요금 때문에 겨울은 또 어떻게 나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구문화방송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터운 외투가 필요한 늦가을 아침, 경북 구미에 들녘입니다. 온실에 들어서자 오래 두고 볼 수 있다는 꽃 스타티스가 푸르름을 뽐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개화기라지만 꽃은 없고 꽃 봉오리만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열흘에서 보름이나 생육이 더딥니다. 아주 심기를 할 때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뒤따라 기나긴 가을 장마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폭염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성장을 못해요. 뿌리 활착을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제 여름이 지나 폭염이 좀 지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때부터는 이제 또 가을 장마라고 해가지고 일조가 부족하니까. 일조량 부족은 생육 저하는 물론이고 병해 발생률까지 높여 품질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인공광시설로 빛을 보충해 주면 된다지만 해마다 오르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전기요금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키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못 키고 있는 그런 식.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물 생육은 이래 늦어지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년 전 대형 온실을 짓고 화훼 농사를 시작한 이 농가는 난방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막대한 설치비와 전기요금 등 부담스러운 유지비 때문입니다.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걸 저희가 평수가 조금 되다 보니까 여기 설치 다 하면 몇 천만 원씩 나오니까 그게 가장 부담되고, 그리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난방 시설을 다 한다고 해도 이제 그게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고. 난방기를 본격적으로 돌려야 하는 겨울을 앞두고 농가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 재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제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최소한 제도는 따나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구 열탕화 때문에 요즘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시작한 게 맞는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날씨가 이런 거를 생각을 깊이 못하고 사실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면서 보니까 날씨가 심각한 걸 이제 느끼게 되니까. 이상기후의 직격탄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까지 겨울을 앞둔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가운데 흩어져 있는 관련 기록물을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와 전남대 등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에서 5.18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체계적인 자료 분류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서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념사업회 등은 오는 20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100주년에 맞춰 관련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 본부는 전국 스마트팜 면적의 32%를 차지하는 규모로 고흥과 장성 등 전남 7개 시군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51억 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 등이 목적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죠.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춥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밑도는 수준으로 예년보다 추위가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확대됐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약한 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종일 한 자릿수 기온에 머물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9도에 그치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10도, 영암의 낮 기온 11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곡성도 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8도에 그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예상되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